자, 지금부터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요번 차시는 장애 개념 및 변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장애 우리가 세 가지 차원 및 장애 모델로서는 처음에 의도됐던 의도하지 않았던 불의의 사고든 이런 걸 차치하고 신체적으로 손상을 입게 돼요. 신체적 손상. 그게 이제 신체적 차원의 장애라고 그러죠. 두 번째가 이제 그 능력 제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체적 차원의 장애를 입게 되면은 그 부위가 기능적 차원의 장애가 발생하죠. 기능적 차원의 장애가 발생하는데 우선 첫 번째 손상에서 신체 구조나 물리적, 심리적, 기능상의 상실이나 비정상성이 나타나죠. 이것은 바로 일반 타인이 개인의 비정상을 인지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대충 볼 수 있는 게 신체, 지체장애자들을 거리에서나 주변에서 보게 되면 딱 한눈에 벌써 알아보게 되죠. 일반 타인이라도 그분의 개인이 비정상적이구나. 다리가 전다든지 또는 한쪽 다리가 없다든지 팔꿈치 이하가 없다든지 이렇게 시각적으로 벌써 딱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손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 손상을 받게 되면은 그 팔이나 다리나 어깨나 기타 등의 그 기능적으로 해야 할 곳이 장애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기능적 차원의 장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ADL의 제약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일상생활이죠. Activities Daily of Living입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밥 먹기 하죠. 옷 갈아입죠. 목욕하죠. 또 화장실 사용하기 등 이런 곳이 있어서도 신체적 차원의 장애로 인해 가지고 기능적 차원의 장애가 따라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능력 제약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ADL 또는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는 IADL 다 제약을 받게 마련이라고 그랬어요. 또 이제 사회적 차원의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회적 불리함 때문에 그래요. 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교육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고 취업도 더 안 되고 결혼도 힘들고 정치적 참여 의사표현도 어렵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별로 그렇게 정치 세력에서 관심의 집중도가 좀 낮아집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 조건, 제한 때문에 사회적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장애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계보건기구 장애 분류 체계 변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장애 개념 모델 비교를 보게 되면은 장애 개념 첫 번째가 의료적 모델이 있죠. 사회적 모델이 있고 생심리사회 모델이 있습니다. 의료적 모델은 개인의 손상에서 비롯된 능력 제약을 의미하고요. 사회적 모델은 손상을 가진 개인의 활동과 사회 참여를 제한하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억압을 의미합니다. 통합적 모델은 손상을 가진 개인과 환경 간의 부적응 상태를 말합니다. 개인과 환경이죠. 자, 장애의 원인으로서 개별적 모델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손상을 가진 개인, 그리고 사회적 모델 입장에서는 사회 환경, 또 통합적 모델에서는 개인과 환경 모두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자,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개별적 모델에서는 목표는 손상의 회복이죠. 손상의 회복. 또는 사회적 모델에서는 목표는 뭐예요? 장애를 제거하는 거고, 통합적 모델에서는 개인과 환경의 적응입니다. 장애 분류 체계 WHO에서 개별적 모델, 의료적 모델은 1980년도에 ICIDH, 또 97년도 ICIDH2에서 2001년도에 ICF로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ICIDH 1980년도에 자, disease죠. disease, disorder, 질병이에요. 질병. 그리고
impairment, 손상이고, 또는 disability, 능력 제약이고, 그다음에 handicap, 사회적 분리죠, 불리함. 그런 상태에서 97년도에 와서 ICIDH2가 또 변화합니다. 모델이 바뀌죠. 그래서 질병이 어떻게 돼요? 손상, 참여, 활동, 환경적 요소, 개인적 요소 다 포함돼요. 양쪽으로 다 그냥. 활동이 손상에도 영향을 끼치고, 손상이 활동에도 상호, 환경과 개인적 요소가 상호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WHO의 ICF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생심리 사회적 모델 채택을 통한 장애에 대한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통합을 위한 노력의 결과를 ICF라고 합니다. 그 생심리 사회적 모델은 바이오 사이코 소시오 프로스펙티브 관점이고요. ICF는 모든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요소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보편적인 적용이 가능한 프레임이다. 그리고 1영역은 기능과 장애가 있고요. 2영역은 상황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 장애나 질병과 상황적 맥락과의 상호작용, 인터랙션에 의해서 기능과 장애를 설명하는 것이다. ICF죠. 그러니까 ICF는 기존의 모델에서 더 발달된 체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WHO의 ICF는 개인의 기능, 이 개인의 기능은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 참여로 표현을 하고요. 개인의 기능은 건강 상태와 상황적 맥락에 속하는 환경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소는 사회 인식, 건축물의 장애 요소 정도, 장애인 정책 등과 개인적 요소가 있어요. 성, 연령, 인종, 습관, 대처 양식 등의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ICF는 환경적 요소와 개인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환경적 요소는 사회가 장애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또 건축물의 장애 요소 정도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휠체어뿐이 이동식 휠체어가 필요한 분한테 2층, 3층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 생활한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환경적으로 또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도 장애인 복지 정책, 기타 이런 것이 환경적으로 외부에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다. 또 개인적으로 이분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연령이냐 고령자냐 백인, 흑인, 황인 뭐 기타 그 사람들의 습관, 양식 또 문제에 대한 대처 양식 등에 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WHO의 장애 개념은 바로 ICIHD, ICIHD2에서 바로 ICF로 변화, 발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는 거죠. 장애 개념 및 변화가 ICF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활동이라는 것이 건강 조건이 있어야죠. 건강 조건. 또 활동이라는 것이 신체 기능과 구조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고 참여의 문제도 발생하고 또 활동이라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환경적인 요소와 개별적인 요소의 합일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합집합이 이루어져야 돼.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이 돼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 ICF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은 건강 조건도 맞아야 되죠. 또 개별적 요소, 환경적 요소도 맞아야 되죠. 그런 과정에서 참여가 이루어지고 활동하고 신체 기능과 구조가 서로 상호 작용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의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환경의 요소는 개인의 환경은 장애의 경험 및 정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요. 수화 통역, 예를 들어서 수화 통역사가 없는 청각장애인 불편하죠? 아니 힘들죠 아예. 또 접근 가능한 화장실 혹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을 이용하는 휠체어 사용자 힘들죠. 화면 읽기 소프트웨어가 없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 힘듭니다.
또 환경을 변화시키면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손상을 예방하며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환경 개선. 그래서 건물과 교통수단의 편의시설 설치를 해주고 감각기능에 손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신호기를 제공해주고 보건의료, 재활, 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용 기회 확대를 실시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만큼 우리가 환경을 아까 개인과 환경의 그 합집합을 얘기했는데 환경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변화시키게 되면은 건강 상태가 우선 달라져요. 그리고 손상을 다시 또 벌어질 수 있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과 교통수단의 편의시설 설치 많잖아요. 장애인용 이동수단 많잖아요. 승합차 같은 데서도 이렇게 휠체어가 올라가게끔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감각기능에 손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각기능에 손상이 있어요. 신호기가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청각신호로 또 음성으로 녹색불입니다. 횡단하세요. 횡단하세요. 이렇게 시각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또 보건의료, 재활교육 및 지원 서비스도 확대한다. 우선적으로 현실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장애인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부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한다 하면은 아직까지도 관점의 퍼스펙티브가 어디에 있냐면 이 장애인들의 권리 중심이 아닌 아직까지도 좀 베푸는 식으로 시혜적인 그런 개념이 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떳떳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끔 사회적인 분위기를 정책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누가?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장애인 보장 정책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라는 것은 잠재적인 정상인도 언제 어느 때 장애인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환경의 요소를 도외시했었는데 지금은 간과했었는데 환경의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거예요. 개인의 환경이 사회 환경으로 이루어지고 또 사회 환경이 정책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로 다 표현이 못하는 거죠. 시각장애인들도 요즘에는 많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점자 교육만 단순 점자 교육 또 시각장애인들의 취업에 관계되는 거 경제활동 지원을 해서 뭘 가르쳐요? 안마하는 거 이런 거 정도의 국한 수준에 머물렀잖아요. 지금은 한층 더 나아갔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없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화면 읽기 소프트웨어가 없는 거. 그렇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시각장애인들도 충분히 자신의 삶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또 그분들 스스로가 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누군가 일반 정상인들이 해야 될 목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게 우리가 이 환경의 요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겁니다. 환경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환경을 도외시해왔고 간과해왔던 지난 장애인에 관련 정책들이 상당히 미흡했었다. 상당히 미흡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진일보적인 차원에서 환경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환경의 요소를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확인하고 연구해서 이분들이 활동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 또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2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3교시 이어지겠습니다. 예.